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네트워크 DTIF ISO 2416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디지털 토큰 식별자 등록의 분석, 그리고 기술적 연관성, 제도권, 진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보에서 파이네트워크가 DTIF의 등록부 ISO 24165에 공식 등장을 합니다. 미카백서에 이어서 파이 커뮤니티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주요 법적 기술적 이정표라고 해서 24165 수준의 공식 등록기관인 DTI 재단이 등록 시스템에 파이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기록을 발행했다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거기에서 실제로 조회하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한 좀 의견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올려드릴 건데, 파이네트워크의 이런 DTIF 등재는 단순히 소문이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 및 규제 준수를 위해서 표준한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DTIF 관련해서. 자, 보시면 ISO 24165 그리고 DTIF 표준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보면은 ISO 24165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글로벌 가상자산 고유 식별 표준표다. 표준이다. 기존의 중복 가능한 티커 대신에 9자리의 고유 알파 뉴메릭 코드를 부여해서 토큰을 식별한다. DTIF 관련해서 ISO 표준에 맞춰 디지털 토큰 식별자 등록부를 공공 목적으로 공식 관리하는 국제재단이다 해서 SEC22, FATF 등 세계의 주요 금융 및 규제 기관이 데이터 원천으로 활용한다 라는 거. 파이네트워크의 DTIF 등재 주요 사실과 관련해서는 DTIF 레지스트리의 ISO 24165 규격 고유 DTI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타 프로토콜과 명확한 식별 분리를 완성해서 파이 크레딧 및 가짜 토큰과의 구분이 국제적으로 명확해졌다. 글로벌 은행, CX 거래소, 자산 운용사 등이 표준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DTIF 등재가 가져오는 3대 가치라고 해서 제도권 신뢰성 확보, 그리고 상호 운용성 강화, 그리고 규제 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미카, FATF, 트래블러 등 강화되는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보고 체계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상호 운용성 강화 이런 것들 CXDX 등 이렇게 등재를 했을 때 이런 그냥 가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네요, 그죠? 이런 걸 딱 이렇게 기술력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독립적 프로토콜 자격의 증명이라고 해서 9자리라고 돼 있죠. DTI 코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독자적인 메인넷 프로토콜을 갖춘 가상자산에 부여되는 글로벌 공인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네트워크가 DTI 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단순 엠넷 포인트를 넘어서 글로벌 표준 블록체인 프로토콜 레이어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고, 일반 토큰과 DTIF 등록자산 비교라고 해서 글로벌 식별 방식, 그리고 규제 AML 대응, 그다음 금융기관 연동, 그리고 포크 및 사기 토큰 구별해서 미등록 가상자산 일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티커 중복 위험이 있고, 데이터 수기 처리하고 식별 위험 존재하고 혼선 발생이 가능한데, DTIF 등록자산 파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제공인 DTI 코드를 적용해서 국제 레지스트리 기반 데이터 자동 연동, 그리고 전세계 은행 운용사 데이터베이스 호환이 되고, 제도권 레지스트리 기준에 명확한 정통성이 입증됩니다.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오해와 진실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실체는 여러분들 CX 상장 그리고 글로벌 트래블러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반드시 완료해야 되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관 유동성 흡수 기반에서 전통 금융기관 그리고 상업용 결제 네트워크가
파일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검증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거. 근데 5에는 즉각적인 가격 폭등 보장 근무에서 DTI 등록은 행정 및 규제 인프라 구축의 성격이고 단기 시세 조작 요소가 아닌 장기 생태계 가치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파이코어 팀이 실체 있는 글로벌 대량 채택과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걸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과 연관성 해가지고 제도권 통합의 스위치, DTIF 등록은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오픈 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망 그리고 대형 중앙화 거래소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도 해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제도권 편입 로드맵 이런 걸 좀 잠깐 살펴보면 KYC 폐쇄망 그리고 ISO 24165 등재를 하고 오픈 메인넷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메인넷은 이미 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CEX 상장 같은 걸 좀 더 해서 명분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 4단계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실생활 결제 그리고 기관 투자 유입 글로벌 상업 생태계 확장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제도권 금융 수용의 핵심 요체는 이거예요. 글로벌 인프라 표준화와의 이렇게 규제 준수의 수용이야말로 암호화폐가 유연한 대량 채택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정말 파이코인이 어떻게 될까? 파이코인을 위한 그리고 정말 파이코인만의 무대를 위한 이런 준비들은 어느 정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실체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좀 고민거리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뭔가 이 파이 네트워크의 DTIF ISO 24165 등재는 실생활 결제 및 제도권 진입을 위한 확실한 인프라 청사진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이 나름 많은 만큼이나 미래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느끼는 파이 네트워크는 좀 어떤 것 같나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